동두천 지역 시민단체가 성병관리소 등 지역 유산 보호를 위한 주민 조례를 추진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얼마나 많이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경원선이 오는 12월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당초 예상 개통 시기보다 2달 미뤄진 건데요. 지역에서는 12월 개통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포천시 소호읍과 남양주시 화도읍을 잇는 수도권 제2순환선 포천 화도 민자 고속도로가 오는 12월 28일 개통될 예정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총 554건의 전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동두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소요산에 위치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보존해 인권박물관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성병관리소의 보존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시민단체가 성병관리소를 포함한 지역 유산의 보호를 위해 주민 조례를 추진하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얼마나 많이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동두천 미래유산 보존 조례 추진 시민 모임이 지난 25일 지역 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골자로 하는 주민 조례를 동두천시 의회에 청구했습니다. 조례의 정식 명칭은 동두천시 미래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조례는 말 그대로 성병관리소 건물을 포함해 동두천 지역에 있는 근현대 역사 유적과 문화유산들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시민 모임은 성병관리소를 포함해 한국의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동두천 지역의 역사 문화유산들이 무관심 속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며 동두천시와 시의회가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민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성병관리소도 아직은 철거되지는 않았지만 위기에 닥쳐 있고 아직 남아 있는 그 연쇄상가라든지 그 공간극장이라든지 동두천에서만 볼 수 있고 아직 동두천이어서 남아 있는 이런 것들이 지워지지 않게끔 하는 이런 준비 작업들을 미리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시민 모임은 오는 10월부터 석 달간 주민조례 발안을 위한 서명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주민조례 발안을 하려면 지역 유권자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 시민 모임은 동두천시 유권자의 2%를 조금 넘는 1,800명의 동의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 모임이 목표한 주민 동의를 얻어낸다면 주민조례는 동두천시 의회의 심의를 통해 가결 여부가 결정됩니다. 시민 모임이 목표한 주민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포천시 소호읍과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를 연결하는 수도권 제2순환선 포천 화도 민자 고속도로가 오는 12월 28일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 도로는 길이 28.7km, 왕복 4차로이며 지난 2018년 12월에 착공했습니다. 도로가 개통되면 남양주시에서 포천시까지 기존 도로에 비해 통행 거리는 약 21km, 통행 시간은 약 17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추석 연휴 평균 110건의 전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국회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모두 554건의 전기 화재로 16명의 인명피해와 약 7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전기 화재 건수는 경기도가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경남, 부산 등의 순이었습니다. 김성원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전기 화재 사고가 끊이질 않는 만큼 전기 코드 단속과 누전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원선이 오는 12월 개통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대만 하면서 기다릴 때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네, 연천군의회 김미경 부의장 연결해서 무슨 이유인지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천군의회 김미경 부의장 이렇게 전화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경원선 개통이 지금 12월로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의문을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당초 10월에서 12월로 연기된 원인이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작업 때문인데요. 국가철도공단은 이 자료를 참고로 12월로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긴 서울시 작업에 따라 또 일정이 바뀔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요. 해서 다시 말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언제까지 확정짓지 못하고 협의만 계속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개통 일정만을 확실시해서는 돼서가 안 될 때라는 지적도 하셨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현재 심양 직결이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격을 1시간 이내로 줄이기에는 이제 불가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민원과 불편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 개통 전 시격을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요. 경원선 신탈리행 운행 개조도 문제도 중요합니다. 전철 공사가 완료되었으니 이게 신탈리행 국철 운행이 개재되어야 하는데 미지수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잠시 운행 중단이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예, 참 여러모로 연천 주민들의 속만 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군은 10월 개통 전제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경원선 연장 전철 개통을 소홀히 한다면 이는 법적 불이행과 직무태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측으로부터 개통 관련 확답과 당초의 약속들을 문서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주민들의 바람을 위해 군의회도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의 열차 운행 개제를 통한 전철과의 연계 인프라 강화를 이루어낸다면 우리 낙후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DMZ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란 결의안을 경기도를 비롯한 행정기관에 전달해 좋은 결과 견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천군의회 김미경 부의장이었습니다. 동두천시 등 전국 5곳에서 저출산에 대응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올해는 모두 42억 원을 투입하며 이 중 행안부가 20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게 됩니다. 동두천시는 행복드림센터에 키즈 헬스케어 센터를 조성해 성장기 아이들에게 체형과 체력을 측정하고 놀이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사업 진행 상황과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천시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넉넉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3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종합상황대책반을 운영하는데요. 시는 응급환자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종합병원 응급실 운영을 강화하고 추석 연휴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문 여는 의료기관, 약국을 지정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추석 연휴 재해, 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대책반과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청소대책반도 운영합니다. 배경현 포천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종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5% 올린 시급 11,0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의 112% 수준인데요. 이번에 확정한 내년 양주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및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750여 명에게 적용됩니다. 양주소방서가 나리농원 등에서 열리는 2023 양주 천만송이 천일농 축제 소방 안전 체험장을 운영했습니다.
소방 안전 체험 행사에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소화기 체험과 소방 포토존, 안전 다트총 게임, 심폐소생술 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화재 예방 수칙, 대응 요령을 홍보했는데요. 정상권 양주소방서장은 이번 천일홍 소방 안전체험장이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처법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정부시가 2023년 경기도 데이터 정책 우수사례 발표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시는 청년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 현황 분석 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의정부시는 청년 유동 인구와 주요 활동 구역 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의정부시는 2022년 대회에서도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기도가 내년 15개 시군에서 경기 돌봄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합니다. 경기 돌봄 사업은 생활 돌봄과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돌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는 오는 10월 18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모집합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 원이며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지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제16회 전국 벼, 콩 재배 화분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 등 12개 부분에서 수상했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대회는 도심 속 국민 농부 체험을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화분에서 키운 벼와 콩의 실물과 관찰 일지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올해 양주시는 도시농업 사업으로 곡물 체험학교와 꼬마 농부학교 10개소에 체험용 벼와 콩 재배 화분을 지원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처음 참가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영광스럽다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